안녕하세요, 고큐K입니다. 오늘은 미술품 컬렉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삼성의 이병철 회장 아시죠? 삼성전자의 창업주이자 이건희 회장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인데, 예전에 제가 인터넷 게시판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이병철 회장이나 이건희 회장이 순수하게 투자의 목적으로 미술품들을 수입한 거고, 본인에게도 그런 돈이 있으면 본인도 그 정도 할 수 있었다라는 취지의 글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글쎄요, 과연 그럴 수 있었을까 모르겠네요. 왜냐하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이야 이제 우리나라 경제력이 많이 높아지고 개개인의 이 교육이라든지 의식이 많이 높아져서 우리나라 미술품을 바라보는 눈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하지만 이병철 회장이 막 활동을 하고 있었던 1950, 60, 70년대만 해도 이 우리나라 미술품에 대한 평가가 심각하게 평가절하가 되어 있던 그런 상태였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쩌다가 우리나라 미술품을 해외에 전시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그 나라에 있었던 이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미술 전시 관계자들한테 와가지고 이거 안 하면 좋지 않겠냐, 괜히 이거 전시했다가는 우리나라 위상도 떨어지고 유학생들도 창피하게 된다,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이런 고물이나 다름없는 것들을 왜 굳이 전시하려고 하느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 진짜예요. 뭐 말하자면은 그때 당시 이 우리나라 미술품들이라는 건 우리 일반인들 눈에서는 그냥 뭐 고물상들한테 돈 약간 받고 내다버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가치였지, 이거를 큰 돈을 주고 모은다는 개념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병철 회장은 그 이전의 시기서부터 이미 미술품을 컬렉팅하고 있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병철 회장은 우리나라 이 문화재들을 사랑하기도 했지만, 가장 안타까워했던 부분이 6.25 등을 통해서, 이런 전쟁 등을 통해서 사회가 혼란한 걸 통해서 우리나라 미술품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안타까웠다고 합니다. 이병철 회장, 말하자면 이병철 회장에게는 이 우리나라 미술품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재테크의 기본이 뭡니까?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미술품 투자도 그렇고 기본은 이겁니다. 저렴한 가격에 사서 비싼 가격에 내다 파는 거, 이게 바로 기본 아니겠습니까? 자, 당시에 이병철 회장에 대해서 이 미술상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작품의 가격을 깎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미술품을 단순히 투자 목적으로 사들인 거라면 어떡하든 간에 싸게 깎아가지고 사들인 다음에 비싸게 팔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병철 회장은 좋은 물건을 가져온 이 사람들한테 물론 기본적인 가격은 다 제시해주고, 그걸 넘어서 어느 정도 웃돈도 챙겨주는 이러한 게 있었다 이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두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생기는 거죠. 일단은 웃돈을 주면서까지 후하게 대접을 해주게 되니까 미술상들이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그냥 이병철 회장한테 오게 되는 겁니다. 즉 이병철 회장 개인으로서는 좋은 물건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사실 이거는 대의적인 측면에서 더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 당시 이제 우리나라 미술품에 대한 이 가치 평가는 우리나라보다 해외에서 더 있었어요. 특히 일본에서 더 있었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미술상들이 우리나라 미술품들을 일본으로 밀반출시킨 일이 잦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미술품을 제대로 알아보고 그리고 가격을 후하게 쳐주는 사람이 생기니까 밀반출을 시키기보다는, 이거 시키면 법에 어긋나니까 차라리 이건희 회장한테 넘겨주러 오는 사람들이 생겼다 이겁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밀반출이 확 줄어들고 근절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는 밀반출될 뻔한 물건들이 우리 손으로 넘어오게 됐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은 거죠. 여기와 관련해서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어느 날 일행들하고 같이 있었는데, 이건희 회장을 자주 찾아왔었던 미술상이 딱 도자기를 하나 들고 온 거야. 그래서 딱 이병철 회장한테 딱 내밀고 이거 얼마입니다 라고 했더니, 이병철 회장이 쓱 보고 나서, 유심히 보고 나서 그냥 아무 말 없이 달라는 대로 가격을 딱 줘서 미술상을 보낸 겁니다. 자, 보내고 나서 이 이병철 회장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한테 이러더란다. 이거 가짜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왜 이거 가짜인데 왜 호구처럼 이 물건을 샀냐 이거죠. 그 이유는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병철 회장이 그 물건이 가짜라고 해가지고 그 미술상을 호통치게 되면은 이 미술상이 다시는 이병철 회장한테 올 일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 물건을 접할 기회도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이 미술상이 좋은 물건이 생기면 이거를 밀반출을 시킬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이거죠. 즉 말하자면은 이 이병철 회장은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속아준 거라 이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쪽으로 보이시는 도자기가 하나 있을 겁니다. 자, 이거는 청자진사 연판문 표형 주전자라는 거고요. 이름이 많이 길죠. 우리나라 미술품에 대한 이 애정이 뚝 떨어지게 하는 그런 이름이 될 수 있겠는데, 이건 사실 일본으로 밀반출이 됐던 겁니다. 하지만 이 이병철 회장이 생각하기에 이건 절대로 일본에 있어서는 안 될 물건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다시 큰 금액을 주고 사들여 온 거죠. 자, 그리고 지금 겸재정선에 인왕제석도가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거죠. 이거는 원래 원 소장자가 유명한 서예가였던 손재형이라는 분이 가지고 있었던 건데, 이분이 갑자기 어떤 바람이 불었는지 국회의원에 출마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거 자금이 부족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병철 회장에게 딱 넘기면서 잠깐 맡겨둔 겁니다. 처음에는 맡겨두면서 내가 어느 날짜까지 이거를 찾으러 오지 못하면은 이거 그냥 회장님이 사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날짜가 돼도 이거를 찾으러 올 수가 없었던 거야. 이게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이병철 회장이 뭐 달라는 대로 돈을 딱 주고 나서 이걸 사갖고 간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이 손재영이라는 분이 생각에 너무나 좋은 작품을 넘기게 된 거지.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슬퍼했었는데, 이 소식을 알게 된 이병철 회장이 웃돈을 더 주면서 위로를 했다는 뭐 이런 에피소드가 있죠. 뭐 그 밖에도 그냥 뒀으면 해외로 빠져나갔거나 뿔뿔이 흩어질 뻔한 이런 수많은 국보 그리고 보물들이 이병철 회장의 수장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아무리 이병철 회장이라고 해도 그 수많은 수장품들을 갖고 있기에는 벅차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후에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장이었던 최순호라는 분이 조언을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당시 동양에선 최대 규모의 호암 미술관을 건립하게 되는 거죠. 이 호암이라는 것은 이병철 회장의 호정. 자, 그리고 자신의 재단이었던 호암 재단에다가 자신의 이 미술품들을 딱 넘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기에 이거 결국 자신의 재단이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물건 처분해서 이 주머니에다가 돈을 챙길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죠. 아무리 본인의 재단이라고 해도 그거를 마음대로 사고 판 다음에 자신이 딱 착복을 하게 되면 이거 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뭐 그 밖에도 이 이병철 회장이 예술가들에게 뭐 극진히 대접을 해줬다든지, 혹은 예술가뿐만 아니라 그 예술가의 후손들에게까지도 어느 정도 재정적인 지원을 해줬다는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뭐 이런 거 일일이 다 했다가는 이거 너무 탬버린 도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정도로 하기로 하고요. 물론 안티 삼성인 분들이 보기에는 야씨 너 약 팔지 마 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적어도 이 이병철 회장이 우리나라 예술 분야에 끼친 이 영향력, 긍정적인 영향력에 있어서만큼은 제가 약을 팔아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흔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도덕적으로 고결한 사람만이 이 사회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글쎄요, 저는 생각이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저는 인간의 고결함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흠결 대비 그 사람이 얼마나 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거는 제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뭐 이병철 회장에 대해서 뭐 까고 싶은 분들을 뭐 만류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만약에 이병철 회장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과서에서 봤던 수많은 미술품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이 미술관에서 볼 수 있었던 여러 가지 미술품들을 우리는 지금 보지 못했을 거라는 거하고, 그리고 지금은 큰 돈을 벌면서 유명한 이 미술가들 중에는 만약에 이병철 회장의 후원이 없었다면 그냥 방구석 히키코모리로서 폐인이 됐을지도 모를 그런 미술가들이 존재했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한다면은, 이병철 회장이 호암미술관을 지을 때 간송미술관의 시설이 좀 열악하다는 걸 알아가지고 이걸 많이 안타까워했답니다. 그래가지고 미술관 짓는 김에 내가 거기 간송미술관도 좀 약간 단정을 해주고 싶다, 이런 이제 의사를 전달했는데, 뭐 간송미술관 측에서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물론 이제 문화적인 예속을 거부하는 이제 간송 전용필 선생의 후손들의 이 지혜로움이 빛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간송미술관의 미술품들의 가치를 알아보고 뭔가 도움을 주고 싶어 했었던 이 이병철 회장의 안타까움, 그리고 그 진정성, 자, 이것을 뭐 엿볼 수 있었던 그러한 대목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문화재로 나라를 지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결연한 마음으로 노제팬을 외치는 것도 순수한 이제 애국심의 하나가 될 수 있겠지만, 후대를 위해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분야에다가 사비를 털어가지고 보존케 한 이병철 회장의 이러한 애국심에 대해서 오늘 한 번쯤 뭔가 좀 감사를 표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